아내의 5년간의 불륜을 지켜본 48세 가장 강민수 씨가 재산 분할 없이 완벽하게 복수하기 위해 설계한 피 말리는 쇼윈도 감옥 복수극입니다. 내 돈으로 상간남 용돈을 줘. 이혼. 꿈 깨세요? 평생 내 옆에서 말라 죽어. 5년 묵힌 복수의 칼날.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이혼이죠.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5년 동안이나 아내의 불륜을 지켜보고도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해서냐고요? 천만에요.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내 돈, 그 돈을 반토막 내서 상간남이랑 희희낙낙하게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 말리는 쇼윈도 감옥에 아내와 상간남을 가둬버린 48세 가장 강민수 씨의 소름 돋는 말라 죽이기 복수극입니다. 바짝 긴장하고 따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기막힌 사연을 긁어 모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사연 읽어주는 김 작가, 인생 나이테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강민수 씨, 올해 48입니다. 중소기업 임원으로 맨주먹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에게는 우아한 아내 이서연 씨 45세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19세 혜진양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부러울 것 없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 화목한 중산층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는 180도 바뀝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뜨거운 지옥불 같은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정확히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 씨의 아내 서연 씨, 참 고운 여자였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민수 씨를 만나 결혼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민수 씨의 약속대로 그녀는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함이 지루했던 걸까요? 아니면 배가 불렀던 걸까요? 서연 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수다나 떠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이면 골프 모임이다, 1박 2일 워크숍이다 하며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민수 씨, 바보 아닙니다. 산전수전 겪으며 임원까지 오른 사람인데 촉이 안 오겠습니까?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휴대폰 알림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이사.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지문을 대고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호텔 조식 맛있더라. 남편한테는 잘 둘러댔지? 다음엔 강원도 쪽으로 가자. 잘 자고 사랑해. 박이사. 알고 보니 아내의 대학 동기이자 변변치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말아먹고 프리랜서 컨설턴트랍시고 돌아다니는 박종수 45세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은 가관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땀 흘려 벌어다 준 돈으로 둘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드나들었고 민수 씨가 생일 선물로 사준 명품백을 메고 박종수의 차 조수석에 앉아 찍은 사진들이 즐비했습니다. 심지어 박종수라는 놈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번에 내 차 리스비가 좀 밀렸는데 이번에 네 남편 보너스 받았다며? 융통 좀 안 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민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깨워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칼을 들고 박종수 놈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멈췄습니다. 왜냐고?
딸 혜진이가 떠올랐거든요. 당시 혜진이는 중학교 2학년 한창 예민할 사춘기였습니다. 지금 이 난리를 피우면 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계산이 민수 씨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금 이혼하면은 재산 분할이다 뭐다 해서 내가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저 여자에게 줘야 한다. 위자료?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고작 3천만 원 받으면 끝이다. 결국 저 여자는 내 돈 수십억을 들고 나가서 저 기생충 같은 박종수 놈이랑 떵떵거리며 살겠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저놈들 신혼 살림 차려주는 꼴을 보라고? 절대 안 되지. 민수 씨는 그날 밤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즐겨라. 딸아이 대학 갈 때까지만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요리할지, 지옥이 뭔지 보여주마. 그로부터 5년. 민수 씨의 연기는 나무주연상 감이었습니다. 아내가 박종수와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래, 바람 좀 쐬고 와. 카드는 식탁 위에 뒀어라며 웃어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졌지만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서, 호텔 출입 기록, 심지어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두 사람의 미래 사진까지. 외장 하드 하나가 꽉 찰 정도였죠. 그리고 드디어 딸 혜진이가 서울 명문대에 합격하던 날, 민수 씨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합격 축하 파티가 있던 저녁, 민수 씨는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아내 서연 씨는 어머, 이게 뭐야? 혜진이 입학 선물이야? 하며 웃으며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지난 5년간 서연 씨와 박종수가 벌인 더러운 행각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박종수 차 안에서 입 맞추는 사진. 여보, 이게 서연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혜진이도 놀랐을까요? 아니요. 혜진이는 담담하게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터뜨리는 거야? 나 때문에 5년이나 참은 거 진짜 고생했어. 그렇습니다. 딸 혜진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밖으로 나돌 때마다 아빠가 밤마다 베란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음을 삼키던 뒷모습을 똑똑한 딸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엄마에 대한 배신감보다 아빠에 대한 연민이 더 컸던 딸은 묵묵히 아빠의 곁을 지켰던 겁니다. 서연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잠깐 실수였어. 한 번만 용서해줘. 혜진아, 엄마가 잘못했다. 민수 씨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수? 5년이 실수야? 박종수 그 자식 차 할부금 내주고 골프채 바꿔주고 그게 실수야? 일어나. 꼴사 나오니까. 서연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이혼해 줄게. 위자료도 포기할게. 그냥 재산 분할만. 여기서 민수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압권입니다. 이혼? 누가 이혼해 준대? 난 절대 이혼 안 해. 서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을 안 한다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랑 살 수 있겠어? 살 거야. 근데 그냥은 안 살지. 너 오늘부터 내 집에서 가정부로 살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 단 생활비 카드는 압수야. 내 명의로 된 휴대폰, 자동차 전부 내 명의로 돌려놓거나 해지했어. 넌 이제 빈털털이야. 민수 씨의 복수 플랜은 경제적 고사 작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모든 경제권을 박탈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자르고 현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장을 봐야 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10원 단위까지 검사받고 돈을 타가게 했습니다. 미용실, 꿈도 못 꿉니다. 백화점, 문턱도 못 밟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타깃은 박종수였으니까요. 민수 씨는 박종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사장, 밥이나 한 끼 합시다. 박종수는 제발 저려서 벌벌 떨며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최고급 일식집에서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켜놓고 박종수 앞에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채무 변제 이행각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 씨 지난 5년 동안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박종수가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돈을 빌릴 때 지인을 통해 그 채권을 사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 서연 씨가 몰래 박종수에게 보낸 돈들, 그것도 민수 씨 통장에서 나간 것이니 대여금으로 처리해 차용증을 쓰게 만들었던 정황 증거들을 법적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박종수 씨, 내 아내랑 노란한 값은 치러야지. 당신, 내 아내한테 뜯어간 돈이 3억이 넘더군. 그리고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 원금 이자 합쳐서 5억이야. 당장 갚아. 못 갚으면 당신 와이프랑 자식들한테 이 서류 그대로 보내고 당신 회사는 압류 들어갈 거야. 박종수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 전무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박종수 씨,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아. 돈만 갚으면 돼. 빨리 갚어. 제가 당장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 그럼 만들어야지. 내 아내 꼬드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3일 준다. 해결 못하면 당신 인생은 끝이야. 그날 이후 박종수는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내 남편이 돈 갚으라고 난리 났다고. 돈 좀 줘. 돈 좀 해오라고. 하지만 서연 씨가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카드도 뺏기고 10원 한 장 없는데. 사랑? 로맨스? 돈 앞에서 그딴 건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서연 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서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자기 돈만 보고 달려든 하이에나였다는 것을요. 집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 씨는 매일같이 민수 씨 눈치를 보며 밥상을 차리고 혜진이에게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민수 씨는 보란듯이 혜진이와 외식을 하고 여행을 다니며 서연 씨만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쇼인도 부부? 아니요. 이건 주인과 노예, 교도관과 죄수였습니다. 서연 씨가 견디다 못해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유책 배우자지만 파탄난 혼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도 학대야. 이혼 소송할 거야. 민수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해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아? 그리고 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고 국선 변호사라도 쓰게, 꿈깨. 넌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만약 나가면 너랑 박종수 그놈 둘 다 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거야. 그놈 파멸하는 꼴 보고 싶으면 나가. 민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온실 속의 화초라 빈털터리로 쫓겨나 험한 세상에 던져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박종수가 망하면 그 원망의 화살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겁내고 있다는 것을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박종수는 빚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당하고 개털 신세가 되어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일부러 박종수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숨통을 조이며 매달 이자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고스란히 혜진이 용돈으로 들어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엄마의 내연남이 딸의 용돈을 대주는 꼴이라니. 서연 씨는요? 벌써 1년째 그 넓은 45평 강남 아파트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다 끊겼고 혜진이는 엄마를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민수 씨는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린 밥을 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반찬이 좀 짜네. 내일은 신경 좀 써. 아, 그리고 박종수 그 자식. 어제 노가다 뛰다가 허리 다쳤다더라. 쌤통이지? 당신도 가서 병문안이라도 다녀오지 그래. 차비는 줄게. 서연 씨는 밥그릇만 쳐다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하지. 왜 저렇게까지 진흙탕 싸움을 하냐고요. 하지만 강민수 씨에게 이혼은 패배였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일군 성을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죽기보다 싫었던 겁니다. 강민수 씨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때리고 부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 돈과 위선을 건드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거죠. 불륜의 끝은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니라 돈이 떨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 차고 딴 사람 품에 안겨 있는 분들 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배우자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강민수 씨처럼 칼을 갈며 타이밍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이 당신의 목을 겨눌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죄짓고는 못 사는 세상, 인과응보라는 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강민수 씨의 잔혹하지만 통쾌한 그리고 어딘가 슬픈 이 복수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 인생 나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